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은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촉구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핵화 시 경제 번영국이 될 것이라며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넘어 어떤 비핵화 조치를 요구할지, 북한은 종전선언을 넘어 어떤 경제 제재 해제를 요구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특별 열차를 타고 평양을 떠난 김정은 위원장은 내일 베트남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비행기가 아닌 기차로 이 먼 길을 떠난 이유가 뭘까요? 북한 전문가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치열한 삿바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작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영구 불능화를 언급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행동이 없었다는 게 미국의 판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에 나설 경우 경제 번영국이 될 것이라며 애둘러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제재 완화 등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먼저 보여달라며 기싸움이 팽팽합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 나란히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어제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평양을 떠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영상을 내보내며 이번 회담에 거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제2차 조미순의 상봉과 회담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안녕히 돌아오시기를 중심으로 축원했습니다. 북한은 선전 매체 등을 통해 미국의 비핵화 상응 조치를 줄기차게 촉구해왔습니다. 지난해 9.19 남북 공동성명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영구 불능화를 언급하는 등 의지를 보였으니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먼저 내놓으라는 겁니다. 반면 미국은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의 진전이 계속될 것으로 우리 둘 다 기대하고 있다. 비핵화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담긴 4대 합의사항 중 비핵화를 꼽은 건데 이번 회담에서 성과를 보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는 북한 비핵화에 따른 보상으로 경제발전 비전을 재차 부각하며 압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핵무기가 없다면 그의 나라가 신속하게 세계의 위대한 경제 강국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라며 우리는 지금 식민과 전쟁, 분단과 냉전으로 고통받던 시간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주도하는 시간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 손으로 넘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경제가 개방된다면 주변국들과 국제기구, 국제자본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롭고 대담한 외교적 노력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핵 대신 경제 발전을 선택해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도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맞설 의제는 바로 비핵화 수준과 이에 대응한 경제제재 해제 등 상응 조치 내용입니다. 미국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넘어 어떤 비핵화 조치를 요구할지, 또 북한은 종전선언을 넘어 어떤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할지가 관심사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북한의 비핵화에 이에 대응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상응 조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앞으로 다가온 회담을 두고 매우 흥미로운 이틀반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회담 성과를 두고선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미국은 비핵화를 위해 영변 핵시설 폐기와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 동결과 검증 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종전선언과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종전선언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무르익는 상황. 청와대는 오늘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이 회담 의제에 포함되느냐라는 질문에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답했습니다. 금희겸 청와대 대변인은 종전선언의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북미 사이에 얼마든지 합의될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노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북한을 옥죄는 경제제재도 어느 정도 풀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또 개성공단 재개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지고요.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보다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서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대북 제재 완화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이 통큰 비핵화 조치를 내놓을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차원에서 요구한 남북철도 연결 등 남북 경협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지난 23일 오후 특별 열차를 타고 평양을 떠났습니다. 이 열차는 이틀 반 동안 약 4,500km를 달린 뒤 내일 베트남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이 비행기가 아닌 기차로 이 먼 길을 떠난 이유가 뭘까요? 북한 전문가로 한반도의 현인으로 불리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분석, 이하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미중전쟁, 미월전쟁 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면서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려고 비행기로 가면 못 보죠. 그래서 육로로 간다고 보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육로 행보에 대해 개혁개방 배움의 말리길을 떠난다는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정책에 대해 미국이 협조하겠냐라는 의문을 품는 북한 내부 세력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직접 최고 지도자가 개혁개방의 현장을 종주하면서 북한 주민들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있어요. 확실히 우리 이번에 비핵화하고 그다음에 개혁개방으로 나간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비핵화를 할 각오가 돼 있으니까 인민들도 그리 알고 따라오라.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길에 공을 들이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충분한 경제 제재 완화만 해준다면 비핵화도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죠, 거기에. 중국 정부의 배려 없이는 불가능한 김정은 위원장의 육로 이동. 중국의 협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받는 압력이 크게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1대1로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동북아 지역에서 계속 미국한테 뒷덜미 잡혀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는데 협조하라, 뭐 제재 협조하라. 얼마나 지금 잔소리를 많이 듣고 있어요.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금융당국이 혁신적인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각 은행이 독점하고 있는 금융결제망을 전면 개방하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핀테크 기업들이 이 열린 결제망을 이용해서 쉽게 결제나 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정은규 기자입니다. 모든 은행과 핀테크 결제 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이 올해 안에 구축됩니다. 결제 서비스를 하려는 핀테크 기업은 공동 결제망을 통해 모든 은행권 계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토스 등이 간편 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개별 은행마다 일일이 제휴를 성사시켜야 하고 이용 수수료도 한 건당 약 500원으로 비싼 편입니다. 현실적으로 간편결제나 송금업을 맡는 획기적인 플랫폼 사업자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였던 셈입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용료를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춘 공동결제망을 구축하고 모든 결제 사업자에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공동결제망은 은행도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계좌 업무에 대한 은행 간 장벽도 허물어집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 계좌를 가진 고객이 우리은행의 모바일 앱 위비뱅크를 통해 이체나 송금을 할 수 있고 반대도 가능합니다. 소비자는 은행, 핀테크 업체 신경 쓸 것 없이 본인이 편한 앱 하나를 선택해 모든 은행 계좌로 결제나 송금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200만 원인 충전 한도를 대폭 늘리고 소액에 한해 후불 결제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내 결제 시장은 한 해 1,000조 원 정도인데 이 중 고비용인 카드 결제 비중이 80%가 넘고 나머지는 현금입니다. 금융당국은 간편결제 비중을 수년 내 20%까지 올려 국내 결제 시장의 고비용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중국 본토 증시가 일제히 상승하고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에 훈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주 중에서 중국 소비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중국 본토 증시가 강세를 이어가면서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 상해 종합지수와 심천 종합지수는 각각 12.4%, 16.5%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9.3%, 10.2% 올랐습니다. 중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와 2월 말 예정된 MSCI의 A주 편입 비율 확정 이벤트 덕분입니다. MSCI가 A주 편입 비율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면 중국으로의 자금 유입이 가팔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내의 경우 MSCI 지수가 한국 비중을 줄일 가능성이 높아 자연스럽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MSCI 비중이 낮아질 경우 주로 대형주를 매매하는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중소형주 가운데서도 특히 화장품과 유통 등 중국 소비재 관련주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완화되고 있는 데다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는 영향입니다. 아무래도 위안화가 강해지면 중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소비주들한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위안화 강세되면 저희도 워낙 강세되면 해외여행 자주 나가는 것처럼. 이어 중국 경기가 다시 살아날 경우 경기 흐름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철강, 화학과 함께 IT 업종에 눈여겨봐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일요일 오후면 다음날 출근 생각에 시름시를 앓게 된다는 월요병. 오늘도 무사히 퇴근하고 계신가요? 최근 주 52시간제 등 사회적으로 워라밸이 중요해지면서 기업 차원에서도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해보고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직원들의 월요병도 좀 나아지고 업무 효율도 올랐다고 합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6년차 직장인 엄인용 씨는 월요일에도 출근길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금요일엔 오전 4시간만 일한 뒤 퇴근하는 조기 퇴근제가 이번 달부터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좀 금요일 오후부터 해서 주말까지 좀 풀로 좀 저 스스로를 좀 리프레시하고 오다 보니까 월요병은 좀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3월에 저는 제주도를 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금요일 오후에 출발을 하다 보니까 비행기 가격이나 좀 시간대나 선택할 수 있는 게 훨씬 넓어져서 좋은 것 같아요. 한국 필립모리스가 업계 최초로 도입한 금요일 조기 퇴근제는 은행 등 공공기관 업무부터 사내 동아리 활동, 그리고 특히 육아에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기가 있어서 금요일 날은 아기 하원 시간에 맞춰서 데리러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일주일에 한 번은 엄마랑 같이 하원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외에도 티켓몬스터는 2시간 단위 휴가 제도인 슈퍼패스 제도를 올해부터 연 12회 쓸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글로벌 결제 전문 기업 다날은 4년 이상 장기 근속 직원에게 입사 동기들과 해외 배낭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휴가를 지급하고 경비를 지원합니다. 또 건강기능식품 전문 브랜드 에스더 포뮬러는 세미나, 학원 수강료, 도서 구입 비용의 100%를 지원하는 등 이 같은 변화는 중소기업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주 52시간 워라밸 흐름을 타고 다양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앞으로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60여 개 항목에 대해 분양 원가를 공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공시 항목을 현재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개 분야로만 구분되던 공사비 항목이 토목 13개, 건축 23개, 기계설비 9개 등 50여 개 항목으로 세분화되고 택지비 항목 4개, 간접비 항목 6개로 구체화됩니다. 업계선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이 늘어나면 가격 거품이 빠지면서 집값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의 90일 휴전 기간을 연장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통한 최종 합의를 추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 트위터를 통해 미국이 중국과 중요한 구조적 이슈들과 관련한 무역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음을 알리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내달 1일로 예정된 미국의 관세 인상을 연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일 시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90일간의 무역 협상이 무의에 그치면 오는 3월 2일부터 이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위협해왔습니다. 한편 중국 상무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이후 웨이보에 양국이 중요한 공통인식을 한 걸음 더 실행했다며 기술 이전과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농업 및 환율 등 구체적인 문제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관세 인상 시기를 연기한 만큼 양국은 협상을 마무리하는 대로 정상회담에서 최종 담판을 통해 무역 합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전미주지사협회 연회에서 모든 일이 잘 되면 앞으로 1, 2주 내에 매우 큰 뉴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할 공무원 33,060명을 신규로 채용하는 내용의 2019년도 지방공무원 채용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28% 증가한 겁니다. 직종별로는 7급이 814명, 8, 9급 24,298명, 연구지도직 613명 등 일반직 25,725명입니다. 여기에 특정직 5,621명, 임기제 1,681명, 별정직 17명, 전문 경력관 16명을 채용합니다. 시도별로 따져보면 경기도가 6,391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4,366명, 경북 3,167명, 경남 2,782명, 전남 2,399명 등입니다. 직렬별로 보면 소방직이 5,604명이고 사회복지직 2,440명, 보건간호직 1,933명 등입니다. 올해 선발 인원의 81%인 26,805명은 공개 경쟁 임용시험으로 채용하고 나머지 19%가량인 6,255명은 경력 경쟁 임용시험으로 뽑게 됩니다. 올겨울은 12월은 평년보다 추웠지만 1월은 평년보다 따뜻한 겨울 날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날씨에 따라 상품들의 매출액 차이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가 높으면 황사 마스크가, 또 날씨가 추우면 패딩과 같은 따뜻한 의류들이 잘 팔리기 마련이죠. 그런데 최근 재미있는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올겨울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가 많이 팔렸다는 건데요. 이 재미있는 내용에 대해서 K웨더 방기선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최근에 얼주가라는 용어가 생겨나고 있다고요? 네, 한겨울에도 얼음이 가득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 먹는 사람들을 가리켜 얼주가라고 부르는데요. 얼주가의 뜻은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라는 신조어입니다. 한번 인스타그램에 얼주가를 검색해 보시면 엄청난 게시물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라고 외치는 회원들 덕분에 얼주가 트렌드가 관련 제품 매출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도대체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매출이 얼마나 많이 나왔길래 이런 용어가 생긴 걸까요? 이게 이제 중앙일보사가 보도한 자료를 보면 말이죠. 커피 전문점인 S사는 올 1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매출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작년 12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매출 증가율도 전년 12월보다 30% 더 팔렸다고 하는데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전체 아이스 음료 매출의 상승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전체 아이스 음료 매출액을 지난해 12월 20%, 지난달 30% 이상 증가시켰다는 것이죠. 커피 전문점 이사 역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겨울철 3개월간 아이스 아메리카노 판매량이 158만 잔 늘어나서 증가율이 37%를 기록했고 아이스 음료 전체로는 신장률 36%를 보였다고 합니다. 커피 전문점 T사도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아이스 커피류 판매량이 1년 전보다 28% 늘어났는데 아이스 커피류에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판매가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아이스 라떼, 그다음에 아이스 바닐라 라떼가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왜 올겨울에 특히 이례적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많이 팔린 걸까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지난해 겨울보다 무척 따뜻했기 때문이죠. 작년 겨울은 최근 들어 가장 추웠던 겨울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2월만 약간 추웠을 뿐 1월부터 현재까지는 평년보다 무척 따뜻한 겨울입니다. 한겨울에도 춥지 않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겨울에도 찬 음료를 찾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스 커피 판매량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의견으로는 찬 음료를 마시는데 물이 없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라고도 보는데요. 겨울철 커피 고객은 매장이나 사무실 등 실내에서 마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차가운 음료에 대한 소비도 꾸준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환경은 올해만 좋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 전문가들은 올겨울 날씨가 따뜻했던 것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판매 상승을 부추기면서 얼죽아 열풍을 만들어냈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렇게 기온이 아무리 따뜻하다고 해도 한겨울에 차가운 음료를 마시는 게 혹시 건강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의학 전문가들은 추위에도 얼음이 가득 찬 차가운 음료를 자꾸 찾게 된다면 빈혈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2017년 의학 전문 매체 헬스라인에 따르면 강박적으로 한 달 이상 얼음을 먹고 있다면 몸에 철분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철결핍성 빈혈 환자 38명 중 23명에게서 얼음 중독 현상이 나타났고요. 대다수는 철분을 보충하자 자연스레 얼음 먹는 것을 멈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임신부가 얼음을 계속 찾게 된다면 철분 결핍일 가능성이 크니까 바로 혈액 검사를 받으라고 권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음료를 마시는 게 좀 정상일 텐데 날씨가 이상 난동을 보이다 보니 또 새로운 음료 트렌드가 나타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방기성 예보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2월의 마지막 주 첫째 날인 오늘도 전국의 하늘은 미세먼지로 덮여 있습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로 대기가 많이 탁하겠는데요. 오늘에 이어 내일도 숨쉬기는 불편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나쁨 단계, 남부지방은 오전까지 나쁨 수준을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는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시고 혹시나 외출을 하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로 아침까지는 쌀쌀하다가 낮부터는 서울의 기온이 최고 10도까지 오르며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차가운 만큼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남부지방은 아침까지 춥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과 인천 영하 1도, 수원과 대전 영하 3도, 춘천은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동해안은 대부분 지역이 종일 영상권에 머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속초와 울릉도 9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낮부터 기온이 크게 오르며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부산은 15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상으로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최고 2m, 동해는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기에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떨어지며 쌀쌀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레 수요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새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